안녕하세요. 브레인 코치 제이와 함께하는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브레인 코치 제이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 헤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인 ADHD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혼란, 또 깨달음,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인데요. 네, 흥미로운 여정이더라고요. 학창 시절부터 직장 생활, 또 프리랜서까지 어쩌면 듣고 계신 당신도 좀 공감할 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ADHD 증상이었다. 이걸 깨닫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맞아요. 나만 이런가 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발견의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그 어린 시절, 학창 시절로 먼저 가봅니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꾸중을 듣는 순간에도 멍하니 창밖을 본다거나 네. 주변에서 너 좀 딴 세상에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해요. 흔히 그냥 몽상가, 기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겠네요. 그렇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막상 책상에 앉으면 집중이 안 되고 뭐랄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너무 복잡했다고. 나의 뇌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 이 표현이 참 와닿던데요. 네. 결국 삼수 끝에 대학에 갔는데 뭐 비슷한 어려움은 계속됐고 심지어 등록금 내는 날짜를 놓치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어휴, 그랬군요. 이런 경험들이 사실 어릴 때는 그냥 산만하다, 좀 엉뚱하다 이렇게 여겨지기 쉬웠을 것 같아요. 본인도 왜 그런지 몰랐을 테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 초기 직장 생활 패턴을 보면 또 다른 실마리가 좀 보여요. 어떤 건가요? 8개월, 1년, 1년. 이렇게 되게 짧게 근무하고 이직을 반복했거든요. 아, 잦은 이직이요? 네. 근데 스스로는 뭔가 새로운 걸 계속 갈망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숫자 계산에 유독 약해서 계산기로 3번 두드려도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말요? 그 정도였군요. 근데 또 놀라운 건 한 교육회사에서는 무려 20년 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의외네요. 네, 뭐 연구하고 강의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다고도 하지만 본인 생각에는 조직이라는 어떤 틀, 그게 자신을 어느 정도 딱 잡아줬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체계적인 환경이 도움이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ADHD일 거라는 생각은 진짜 전혀 못했고 오히려 자기를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변화에 유연한 사람, 뭐 필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장점으로 발현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ADHD 특성들이. 라이프 코칭, 브레인 트레이닝 이런 여러 분야를 공부했던 것도 어쩌면 나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회상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때로는 직장 같은 외부 환경의 틀이 개인의 어려움을 상당히 가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어떤 체계적인 업무 환경이나 정해진 루틴이 어느 정도 보완제 역할을 해준 거죠. 이분도 딱 그런 경우 같아요. 프리랜서가 되면서 그 틀이 딱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제야 이제 본인이 가진 어려움이 확 드러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도 뭐 자기 개발을 넘어서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정말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그 퇴사 후에 찾아왔습니다. 조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문제가 확 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었나요? 이전과 달리 일의 생산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뭐 여러 일을 벌이기만 하고 마무리를 잘 못 짓는 일이 반복됐다고 해요. 시작은 하는데 끝맺음이 어려운 거. 네. 그리고 뭐 휴대폰 깜빡 잊고 나오거나 주차 어디다 했는지 기억 못하는 일도 너무 잦아졌고요. 스스로 시간 관리나 일의 완결성 이런 걸 통제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겠죠.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오은영 박사님이나 진아영 교수님 이분들 성인 ADHD 관련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요즘 그런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걸 보고 혹시 나도? 이런 생각에 진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 많이 해당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병원을 찾아가셨군요. 네.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서 성인 ADHD 진단을 받고 약 콘서타 복용을 시작했죠. 그 진단 받는 순간 정말 기분이 어땠을까요? 본인 표현으로는 그동안 막 얽히고 설켰던 실타래가 풀리는 듯한 그런 후련함,
그런 걸 느꼈대요. 지난 30년의 경험들이 갑자기 퍼즐처럼 딱 맞춰지는 느낌. 아, 이해가 되네요. 물론 뭐 분노, 슬픔, 기쁨 이런 감정도 있었고 아쉬움이나 억울함까지 되게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가장 큰 건 그거였대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뇌가 다르게 작동하는 거였구나. 네, 맞아요. 그 깨달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작동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이게 정말 큰 위안이고 또 자기 수용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뭐 신호위반 벌금 제때 못 내서 가산금까지 냈다는 경험 같은 거 보면 그 이해와 실천 사이의 간극이 느껴지죠. 네, 정말 생생한 예시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이분은 과거에 나를 찾기 위해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셀프 코칭, 브레인 트레이닝, 태극권, 명상 같은 거요. 네네. 이제는 그걸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 활용하면서 꾸준히 스스로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아, 좋은 방향이네요. 여전히 넘어질 때도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좀 단단한 믿음이 생겼다고 해요. 이 30년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보이잖아요. 집중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의지는 있는데 실행이 어렵고, 숫자나 시간 관리에 약하고, 자꾸 새로운 자극을 찾고, 또 가끔은 너무 즉흥적이고, 네, 맞아요. 이 모든 게 그냥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고유한 작동 방식 때문이었다는 그 깨달음, 그게 핵심인 거죠. 이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하고 있다면 이 글의 저자처럼 성인 ADHD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것이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이분은 말합니다. 물론 진단 자체가 뭐 마법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건 분명해요. 네, 하지만 이 글쓴이의 경험처럼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자책 대신에 나는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글이 던지는 메시지를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장난 게 아니라 그냥 다르게 설계된 존재일 뿐이니까요. 아, 좋은 말이네요. 어쩌면 당신도 스스로를 조금 다르게 설계된 그런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